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서 문수지역구 의원 김유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65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여수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정책, 그리고 지역구인 여문 문화의 거리 문제, 그리고 여수시의 인사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수시의 관광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올해 1,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국제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2013년에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에서 여름에 가장 가고 싶은 호남 관광지 1위로 선정된 바 있고 한국관광공사 지역협력단에서도 2013년에 한국관광 100선 중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3위에 그리고 2014년에는 올해의 광주 전남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바가 있고 2015년에는 내일로 티켓 판매량이 가장 많은 역이 여수 엑스포역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여수에 한 번쯤 와보고 싶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여수시의 주요 성과로 관광객이 1,170만 명을 넘어 올해 목표인 1,300만 명 달성이 무난하다면서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의 반열에 올라선 점을 가장 먼저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수 관광객 1,300만 시대에 걸맞게 여수 시민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여수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제 방문 의사를 바탕으로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가 되고 관광과 문화의 공간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민의 삶터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 됐을 때 여수 시민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는 관광객 수 전남 지역 1위이면서도 숙박 일수는 1.24일에 불과해 광양 2.651, 통영 2.16과 비교해 볼 때 체류형 관광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관광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의 양적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에 머물며 여수만의 문화와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질적 관광객의 수가 더 중요하고 관광객이 머물려고 하는 도시는 지역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더 머물고 싶은 여수, 더 아름다운 여수, 더 오고 싶은 여수, 더 편안한 여수, 더 노력하는 여수라는 개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여수시가 여수 시민도 진정 행복한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수시가 체류형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생태 관광과 문화가 중심인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태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유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은 20%만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반해 생태 관광은 지역 경제의 95%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 유엔 총회에서는 생태 관광 역할을 인식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로 국제사회에 관심이 높아졌고 해마다 1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생태 관광 육성을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첫 지정을 시작해 올해 울산 태화강, 평창 얼음치마을,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 창녕 우포늪 등 현재 12개 지역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의 관리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여자만 가망만뿐 아니라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420km에 이르는 해안선,
흰발 농개, 대추 귀고동, 수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 관광의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해역이면서 미국 FDA의 승인으로 청정해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가망만은 해양 생태 관광의 1번지로 여자만은 해양보호구역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박람회 정신도 계승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객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 생태 관광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의 경우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문화 중심 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즉 장소 중심의 통합적 사고와 건물 단위 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문화를 회복하고 많은 예술 공간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합니다. 향토사학자 김계유, 소나무 사진작가 배병우, 곱추 천재화가 손상기, 전원일기의 김정수 작가의 삶이 담겨있는 애암산 자락의 복원, 여수 시민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중앙극장의 소극장화, 22만 권의 헌책을 보유하고 있는 형설책방의 독서문화, 수산업의 활기를 띠던 시절 얼음창고를 활용한 얼음조각 체험 마케팅, 비료공장 등을 활용한 예술문화 프리마켓 조성 등 관광은 자신의 삶의 공간과 다른 자연과 문화의 차이를 끼고 체험하는 것이라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예술이 덧입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수 관광상품의 현황과 길거리 먹거리 음식 등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수하면 싱싱한 수산물과 돌산 갓김치가 떠오르고 음식으로는 게장백반, 서대회, 참장어, 샤브샤브 등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수를 찾는 젊은 관광객들이 많은 반면 그들이 오면 과연 먹고 싶고 사가고 싶은 먹거리, 길거리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TV에도 소위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고 방문한 도시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수 관광상품 개발 못지않게 여수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비전과 함께하는 해양 관광 전문 인재 양성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 또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섬 해양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의 도시발전 전략과 정부의 핵심 해양 관광 정책에 부응해 이를 주도할 지역 거점 해양 관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전국에 없는 해양 관광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해양 관광학과가 신설된다면 국제해양 관광도시를 이끌어갈 해양 관광 전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과 연구 중심지로 위상을 확보할 뿐 아니라 지역 해양 관광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인 염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야시장과 상설 경관 조명 설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깡통 야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부평 깡통시장 내에 110m 구간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열리는 연중 상설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가판대가 지금 시장 한가운데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되면 그 주차장 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가판대들이 쭉 들어오고 저렇게 똑같은 모습에 그리고 똑같은 또 그 옷을 입은 분들이 그 가판대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 가판대는 위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의 상가들이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날마다 순환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인근에 먹거리 상가들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찰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3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런 야시장 전용 매대가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토 음식이 19개, 다문화 음식이 5개 등 먹거리가 24개소, 그리고 상품 판매 6개소 운영과 함께 다채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국의 첫 상설 야시장으로 하루 평균 2,500에서 3,500명이 방문하고 주말에는 7, 8천 명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시장뿐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기존 점포 물품을 배제하고 80% 신메뉴를 상인들과 협의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문화와 저소득계층이 주 상인들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면 퇴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평시는 상인회와 협의회 운영 구간에 대한 지금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주 대인 야시장입니다.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금,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다양한 먹거리로 시민셀러와 시장 상인이 참여하는 아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장신구, 인형 등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좌판과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 공연과 아트 퍼포먼스 존을 운영하고 상인 라디오 방송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인들,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족들까지 젊음의 열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대인예술시장은 처음에 지역 상인들과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또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과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위해 공생을 추구하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염은 문화의 거리에 이 부평 깡통 야시장과 대인 예술 야시장을 접목한 염은 문화 야시장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6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화의 거리라고도 내놓을 수 없는 곳, 여수에 1,300만의 관광객이 와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곳, 원도심과 웅천 신도심 사이에 끼어 서서히 공동화돼가고 있는 곳, 이곳에 밤바다를 보고 나면 갈 곳을 찾지 못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야시장 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해서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놀이와 야관 경관 사업은 상권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염은 문화야시장을 개설하고 계절 이벤트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존치되는 경관 사업을 더불어 시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 인사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내년 시장과 관련한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 3차년도를 맞아 2차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는 지방 공무원 임용력에 따라서 전보 제한 기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서 단행한 5, 6급 전보 현황을 보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무보직 순환 배치, 징계 승진 등의 사유로 5급 95명, 6급 450명, 총 500명의 전보 인사가 단행됐는데 그중에 6월 미만의 전보가 52명, 6월에서 1년 미만 정보가 98명, 1년에서 2년 미만 정보가 238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연말 인사에도 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될지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 저해는 물론이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의 주요 정책과 연관되는 부서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잦은 전보는 지양하고 순환 보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분야는 희망에 따라 한자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하는 전보나 승진 인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사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